예. 책 분류에 관해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책 분류를 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이제 제가 읽은 5천여 권의 책, 그러니까 시집까지 치면은 뭐, 그리고 만에 하나 무협지도 쳐준다면 수십만 권이 넘습니다. 그건 책들에 대해서 저는 모든 책을 정독하고 안독하거든요. 그리고 다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읽은 책들은 그 어떤 누구보다 정확히 알기 때문에 책을 읽었다고 해서 책 소개하는 사람이나 그 하는 일반인들 말고요. 나름대로 우리나라에서 최고라고 알려진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거짓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해야 그중에서 1~2%만을 책을 완독한다라는 게 지금의 법칙이거든요. 여태까지 증거 법칙으로. 그리고 호킹 씨는 완독을 6%라고 얘기하는 게 호킹의 그 확률이었었는데 호킹의 확률은 너무 높여진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과학자나 최고 전문가들도요, 자기가 읽은 책들을 다 읽느냐? 절대 다 읽지 않고 정독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혼자 공부를 모든 분야를 했어야 됐기 때문에 다 정독, 안독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 분류하는 원인이,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그 종류별로도 한 번씩 소개시켜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저자별로, 그 다음에 시대별로, 학문별로, 그 다음에 서로 교차되는 것을 또 그 다음에 해야 돼요. 그리고 일일이 다 사진을 찍어야 되고, 뭐 인공지능은 인공지능대로 뭐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작가별로 푸코의 책들도 다 저기에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는 거를 하려면 그것만 해도 한 달이 더 걸릴 겁니다. 그 제가 올렸던 여기 제가 갖고 있는 책과 그 제 친구 집에 있는 친구의 서적에 있는 책 천여 권하고, 그리고 그 제가 잊어버렸던, 그리고 아버님 거 버렸던 것들을 도서관이나 이런 데 가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책들이 많은 카페를 두세 군데 발견해서 커피를 마시면서 거기 가서 일일이 사진을 찍고 내용들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책을 읽을 때마다 후반부에는 중요한 부분들을 다 사진으로 찍어뒀어요. 그게 한 몇만 장 됩니다. 이제 그거를 어떻게 또 풀어내야 되는데, 그건 다 찍은 것만 돼 있지 어떤 책인지를 분류를 안 해놔서요. 그것도 또 분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하는데, 제가 읽은 책은 그 교양서부터 전문서까지, 그러니까 그 학자들도 제대로 안 읽는, 그 노벨상을 받은 사람조차도 잘 안 읽는 책들이 있어요. 아까 말한 실체 이르는 길이나 힉스 입자를 쓴 힉스 장군을 다룬 힉스의 그 책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경제학 서적들도 너무 전문적인 것도 많고 정치학도 너무 전문 것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하려면 방법이 뭐냐, 제가 분류해서 일단은 찍어서 올려놓고요. 영상으로 다시 설명하는 것을 이렇게 찍어서 다시 해드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런 것들을 한 서너 번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그 대가의 기준이라고 흔히들 알고 계시고 들은, 그리고 그것이 정확한 것이 뭐냐, 아인슈타인과 파인만과,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 파인만, 지금의 그 다인의 불독을 자처하는, 아니 리처드 도킨스의 그 불독을 자처하는 그 직관 펌프부터 쓴, 이름이 뭐냐, 다니엘 리셋이었나, 다니엘 데닛. 그들은 무슨 주장을 공통적으로 하냐면은요, 그리고 그 유명한 사람들의 대가들, 한 분야의 정말로 대가들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 진정한 대가는 자기 전공의 분야에 가장 어려운 것도 가장 쉬운 언어로 풀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대가라 그랬어요. 그걸 못하면 한 분야의 전문가일 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실제 그렇게 말한 아인슈타인의 책이나 다니엘 데이시의 책이나, 그리고 보면은 여전히 어렵고요. 그나마 가장 쉽게 썼던 사람이 그 파인만이에요. 그리고 그런 정식 과학자는 아니지만 쉽게 쓴 사람이
빌 브라이슨이에요. 그게 거의 모든 것의 역사 같은 것들은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진화론부터 시작해서 현대의 과학까지 역사를 다 다룬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거의 모든 것의 역사고요. 그 다음에 쉽게 쓰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빌 브라이슨이 요즘에 들어와서, 브라이언 그린이요. 그 사람이 최근에 까지 했는데, 그 사람이 4개의 책을 낸 건데, 요번에 그 유시민이 갈릴레오 북스를 했을 때 선문만 읽고 한 엔드 오브 타임,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전에 썼던 멀티 유니버스, 그게 다중우주 또는 메가 버스라고도 하고요, 메가 우주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중우주, 거대 우주라고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과 비슷하게 물리학과 과학의 이미 좋은 점, 알려진 점, 시제품만 만들어진 것 가지고 모든 것이 다 미래를 가능할까라고 말한 그 평행우주선 일본의 사람, 그 사람 치과 갖고인가요? 생각이 지금 안 나는데 저기 책들이 있는데, 미래의 물리학부터 평행우주 뭐 이런, 그 사람의 책은 다 사서 읽어봤어요. 근데 그 사람은 물리학자라기보다는 그냥 물리학사 소개사 또는 미래의 물리학에 대한 무한 상상력자라고 보면 되겠는데, 아무튼 그 사람도 좀 쉽게 쓰는 편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글을 읽으면 그 특이점이 온다를 쓴, 지금 정신이 없어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 책 특이점이 온다와 그 이후로 걔가 썼던 책들, 전문적인 서적까지 음성인식에서는 당연히 1위였어요. 그 사람이. 그 회사를 구글이 몇 조를 주고 샀어요. 그래서 구글에 지금 그 AI나 자동 음성 인식에서 대답해주고 하는 것들은 다 그 사람의 작품이에요. 첨가를 그 사람이 했으니까. 그 사람이 회사의 기술을 가져간 거니까. 그게 우리가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많은 젊은이, 디지털 젊은이는 좋아할 줄 모르고 스티브 잡스도 좋아할 줄 모르지만요, 인류 역사상 가장 사악한 기업가로서 대가가 된 사람이 그 페이스북의 저커버그고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도 더 악랄한 애가 잡스였어요. 잡스는 우리나라가 벤처 광풍이 끝났을 때 제 주변에 있는 모든 기술까지 다 훔쳐갔습니다. 걔는 훔쳐가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이 그것을 다 훔쳐가서 저보다 조금 늦게 시작한 사업들이 지금까지 온 거고, 그 구글의 그 애플의 그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하고 나서, 그 이후로 그것이 어느 정도 소화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은 회사가 애플입니다. 가장 신자유주의적인 기업이고, 아마 그 자기의 신념 때문에 병원 치료를 안 받아서 일찍 죽은 스티브 잡스는 지금 지옥 중에서도 가장 최악의 지옥에 빠져 있었을 겁니다. 그만큼 잡스는 천하의 악당의 도둑질의 사기꾼입니다. 기술자도 실제 아니었어요. 제대로 된 기술자도. 마이크로소프트도 똑같고 뭐 다 그래요. 그런데 그거에 보다 깊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연구해서 쓴 책이 슈퍼 브랜드의 불편한 진실인 기업 저격수 나오미 클라인의 책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거기면 신자유주의의 원형이 됐던 그 나이키부터 시작을 해서 애플까지 전 세계 모든, 삼성전자나 이런 것도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재벌들 있잖아요. 제조업이나 하는 한국의 재벌들은요, 지금은 너무 착해졌고 어기지도 못하고, 왜 그러냐면 걔네들은 모든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제조업을 일단 무조건 하고 일자리를 만들기 때문에, 그 김어준이나 주진우처럼 삼성에 대해서는 1% 정도도 모르는 놈들이, 주진영도 마찬가지로 모릅니다. 주진영보다도 더 위에 있던 사람들이, 그리고 그 전략기획실이나 지금은 구조본을 거쳐서 뭐해서 그 최순실 사태 때문에 사라진, 그러나 다시 다른 방법으로 쓰고 부활해서 하고 있는 그것에서만 평생 30년 40년을 근무해본 분도 삼성에 대해서 5%도 몰라요. 그 계열사별로 움직이는 너무 많은 게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그런 애들이 마치 삼성이나 뭐 알고 있는 것처럼 부풀려져 있는데요. 삼성의 임원들이나
그 법률 지금 총괄하시는 분이 저희 지인이고 저희 형의 지인이고 뭐 어떤 저희 가족하고 관계 있는 분인데, 그분들하고 그 밑에 있는 분들이 해준 얘기가 주진우는 삼성에 대해서 모르고 너무 잔챙이고, 그래서 삼성을 알려서 지가 그 되려 돈을 벌고 욕을 해주지만 삼성은 반대의 그 노이즈 비즈니스 덕분에 삼성에서는 손해날 것 없기 때문에 그런 잔챙이를 건드려서 걔를 키워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놔둘 뿐이에요. 그리고 김어준도 그러는데요. 하여간 걔네들은 정말 제일 문제되는 애 중에 1번이 김어준과 김어준보다 조금 더 위에 있는 4명이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정치 거기에.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의 재벌들이 예전에 했던 나쁜 짓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지금 구글, 페이스북, 그다음에 그 세계 1위의 부자가 된 아마존, 뭐 이런 거대 업체들이 역사상 최고의 그걸 뭐죠? 무슨 온갖 업체를 사들이는 문어발 확장을 하고 있는데, 그 속도가 얼마큼 빠르냐면요. 구글은 일주일에 한 개 정도의 회사를 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기네들의 기술을 위협하면 그 회사를 사거나 그거하고 반대되는 회사를 만들어서 그 회사를 죽여요. 아니면 사거나. 그래서 구글이 지금 자회사만 공식적으로 알려진 게 700몇십 개입니다. 상상하십니까? 진짜 비판해야 될 사람들은 지금 7대 공룡이에요. 그리고 페이스북은 그거보다 더한 막장 짓거리를 저커버그가 했기 때문에 걔는 기술 자체도 훔친 거거든요. 그 하버드 대학에 있던 그 형제가 먼저 만든 것을요, 조금만 수정해서 했을 뿐이고요. 그걸로 떼돈을 번 거고요. 그런데 그 이후 저커버그는 구글을 따라잡으려고요. 구글이 일주일에 하나를 사면은 페이스북은 하루에 한 회사를 샀던 그런 기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이 때려맞기 직전까지는 도대체 자회사가 몇 개인지, 계열사가 몇 개인지, 문어발 확장을 몇 개 있는지를 모르는데, 대체적으로 1000개를 넘을 거라는 것은 그 진영계의 공통된 의견이었어요. 다수. 그 아마존도 똑같은 짓을 했고요. MS도 똑같은 짓을 했고 다 했습니다. 하여 4대 공룡, 미국의 4대 공룡, 중국의 3대 공룡은 다 똑같은 거고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아무튼 나오미 클라인의 슈퍼 브랜드의 불편한 진실, 노고로 영어로는 출판이 된 책입니다. 그거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모든 것을 설명하려면 그 어려운 문장을 제가 올려놓고도 여러분이 이해를 못할 거예요. 프리를 써서 올려도 이해를 못할 거예요. 아주 기초적인 것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일반 스타그램을 하는 분들이나 책을 소개하시는 분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분야들이 너무 많거든요. 제가 하는 게. 그래서 제가 그것을 설명은 책에 찍은서 내용 중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서 뭐 엔드 오브 타임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은 다 찍어놨으니까 그것들을 올려놓은 다음에 쉽게 설명한 영상을 또 찍어서 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쉽게 설명을 하려면 해설 영상을 사실은 3번, 4번까지 써야 돼요. 찍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최소한 할머니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과학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철학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인공지능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그런 행연의 그 양자생물학까지 현대의 모든 분야의 학문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라도 다 어느 정도의 전문가급까지 이해시켜 드릴 수 있으려면 그 해설 설명을 최소한 4개에서 5개 이상을 해야 될 겁니다. 제 실력에서도 그래요. 그리고 완전히 모든 그분들이 이해할 정도면 한 10번을 찍으면 아마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쉽게 써야 된다는 아인슈타인의 책을 직접 읽어도 여전히 어렵고요. 다니엘 데이도 읽어보세요. 더럽게 어렵습니다. 그 쉽게 써야 된다고 주장하는 스티브 핑거의 책도 마찬가지고요.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것은 그들 전문가 수준, 지식인 수준에서 그들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일반인들을 사기치기 위한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제 앞에 그 모든 세계적인 대가들이 똑같은 얘기하면 제가 1시간 이내에 그들의 것들이 다 거짓말임을 밝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긴 오랜 기간 해야 됩니다. 이 제가 모든 것들을 다 하려면 최소 10년도 부족해요. 매일 올려도요. 그래서 그것을 차근차근 해나가겠습니다. 예, 두 번째 영상이었습니다.